그 다음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김육대감을 전 개인적으로 하나의 역할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김육대감. 네, 이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죠. 백성보다 가난한 양반 김육대감.
이거 보신 분들 혹시 있으시죠? 네. 기득권 내놓고 개고생 김용. 어느 정도냐? 1592년 임진왜란 발발년이죠. 13살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할아버지, 조부, 아버지, 할머니 연속으로 사망을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8년상을 치러요. 보통 그때는 3년상을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60세쯤 돼가지고 이분이 그러십니다. 거의 죽을 뻔했다 상 치르다가. 그 정도로 진짜 개고생을 했어요. 양반인데. 그 다음에 34살 때 이제 나중에 이제 과거를 보고서 성균관으로 들어갑니다. 성균관 유생으로 지내다가 광해군 때 야 이거 도대체 이 정치가 아니다. 관두자. 그리고 성균관을 그만두고 가족을 이끌고 잠곡. 이 김육의 호가 잠곡입니다. 경기도 가평으로 그냥 내려가요. 아무것도 없어. 문제는 땅도 없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 8년상을 치를 때요 노비도 없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흙을 져서 나릅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을 뻔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벼슬 안 해. 그럼 미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가서 살살 비비기라도 해야 뭐 좀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그냥 딸하고 부인 이끌고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토굴에 살았어요 처음에. 집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딸도 시집 보냅니다. 제가 어느 기록을 보니까 딸을 시집 보내는데 사위가 왔어요. 이제 토굴에 사는데 사위가 이제 와가지고 딸을 데리고 가는데 신발인가 뭐 버선이 없어가지고 자기 걸 벗어서 딸한테 줍니다. 가진 게 없는 양반. 2년 만에 초가집을 마련을 하고요. 그래서 이 청명고절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고절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높고 절개가 뭐 기타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고자를 잘 보시면요 여기 쓸고자입니다. 아주 쓰디쓰게 개고생을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김육대감이 대동법을 막 주장을 할 때 반대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인신 공격 자체를 못합니다. 왜? 이 사람은 사대부예요. 엘리트입니다. 과거에도 다 합격을 했어요. 성균관에 들어갔다 온 사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함께 산 겁니다. 이런 정치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바닥을 알아야 되는데 바닥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충청도 관찰사 김육 몇 살 때였을까요? 보니까 인조 반정 때 이제 인조 광해군이 이제 쫓겨나고 나서 관직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과거에도 합격하고 1638년 이게 인조 16년 되는데 59세 때 이제 충청도 관찰사로 갑니다. 이게 이제 1636년이 병자호란이죠. 그 병자호란 즈음에서 김육대감이 명나라의 마지막 사신으로 갔다 오고 병자호란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충청도 관찰사에 임명이 되고 대동법 확대 시행을 건의를 합니다. 충청 내포 지역, 지금의 서산, 당진, 홍성, 예산 지금 가뭄이 심하죠. 굉장히 심합니다. 그죠? 지역은요 기록에 의하면 아까 이정철 연구원이 계산해 보셨는데 전라도 지역보다 세금을 4배로 냈답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이쪽 지역은 피해를 거의 안 입었어요. 뜯어낼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수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충청도 여기에 바로 시행을 합시다. 건의를 한 겁니다. 왕이. 이때 왕은 인조겠죠. 그 다음에 인조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1651년 효종 2년에 대동법이 결국에는 시행됩니다. 나중에. 이때쯤이면은 이 김육대감이 충청도 관찰사는 보통 관찰사는 2년 임기거든요. 금방 그만둡니다. 이때쯤에 아마 우의정 또는 영의정 이미 중앙으로 이제 진출해 있을 때입니다. 죽는 날까지 대동법 영의정 김육입니다. 이 김육대감의 초상화고요. 자, 아까 나왔었죠. 신이 만약 죽게 된다면 하루아침에 돕는 자가 없어져 대동법이 중도에 폐지될 것이 두렵습니다. 79살에 돌아가셨고요. 이분은요 죽을 때까지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돌아가실 때 시점이요 호서 대동법 다시 말하면 충청도까지 대동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호남지방 전라도 지역의 해안 지방까지 시행이 됩니다. 근데 산골까지 이게 가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내가 죽으면 또 이 양반들이 막 다시 또 뒤집지 않을까? 이 양반들이 그걸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죽기 전에 막 영의정한테 막 편지 보내고 그래요. 죽기 전까지. 평택에 가면 그 대동법 시행 기념비라고 하는 그 비가 있습니다. 그 비는 그 설립 자체에 상당히 감동적인 그런 사연이 이렇게 있습니다. 김육 대감이 7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십시일반 부의금을 마련해 찾아갔지요. 하지만 대감 댁에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고민 끝에 우리는 부의하려던 돈으로 대동법을 시행해준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비를 세웠습니다. 그냥 충청도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돌아가신 다음에 와서 비를 세운 거거든요. 인생을 위하여 권력을 활용하는 자리가 탐나는 사람이 진정한 정치, 경세가입니다. 여러분 이제 경제라는 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경세재민. 그래서 제가 명함을 할 때도 경세재민 신대동법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런 대동법이 시행이 됐는데 지금은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헬조선의 해결책 신대동법. 핵심은 재정 안정과 내수 살리기. 이 지금 요즘 수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국가 재정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난 정권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땅의 이익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땅의 이익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자,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신대동법. 이제 제가 뭐 생각해 본 겁니다. 나름대로 비용을 줄여야 된다. 여러분 지금 쓸 돈이 아니 여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쓸 돈이 있겠어요? 지금 빚지고 사는데 없잖아요. 주거비, 기숙사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등록금, 생활물가 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물가 좀 싼 편이라고 그랬어요. 영국 사람들. 지금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학자금 부채. 저도 옛날에 학자금 대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땅값 임대료. 그죠? 왜 이래? 자, 그 다음에 재정 건전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인플레 방지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자세히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일단 국가 부채나 지방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인플레가 오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물가가 비싸집니다. 그건 이미 증명된 얘기예요. 이상하게도 더욱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제가 인천시에 삽니다. 재정위기 지자체를 지정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냐? 1년 예산 7조 원에 빚은 11조 원입니다. 원래 그냥 빚이 4조 원이고요. 산하 인천 도시공사 한 8조 원? 그래서 한 8.5조 원인가? 대략 11조 원. 열심히 팔아서 갚겠죠. 우리나라 국가의 3대 세금의 법인세율은 16%입니다. 기본세율이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소득세 부가세율은 10%입니다. 소득세율도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대략 그렇습니다. 주요 투기 대상인 전답, 임야, 밭, 논, 임야, 세율 놀랬습니다. 0.07%. 투기라는 이유가 바로 이게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돈 있으시면. 돈 있으면 어디에 투자합니까? 여기 남에다 투자를 하지. 그죠? 땅도 이 나중에 건물 같은 거 잘 지어놓으면 재개발, 재건축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럼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금이나 본질적인 건 변한 게 없어요. 세 번째는요. 불균형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좀 불평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불균형. 이 저울이 기울어진 것처럼 이걸 갖다 너무 치우친 것을 갖다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나쁜 놈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면서. 임차인과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인과 건물주.
힘의 균형이 맞지 않죠? 채무, 빚을 진 사람들, 그다음에 채권 또는 은행. 우리나라에 히어로즈라고 있습니까? 히어로즈? 프로야구팀? 최근에 J트러스트인가 일본계 대부업체가 인수할까 말까 지금 입지를 하고 있죠. 빚을 그런 업체가 프로야구 쪽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일체부 공화국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2030과 5060 자산 차이가 많이 나요. IMF 이전과 이후. 형님들 가진 거 많아요? 많으세요? 저도 별로 없습니다만 계약직과 정규직, 소상공 창업과 대기업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페이스북 누구한테 물려받았어요? 마크 주커버그가? 모르겠어요. 혹시 물려받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개. 구글? 물려받아서 했나요? 지방재정과 국가재정. 지방재정이 한 2 정도 되면 국가재정이 8입니다. 지금.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사실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불균형이 돼 있기 때문에 자꾸 힘이 세지는 겁니다. 지방 힘이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사실. 이걸 줄여야 되겠다. 자, 그래서 솔루션이 뭐냐? 뭐 여러 가지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지대 조세제와 지대 기본소득 뭐 생각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일종의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희년 정치의 어떤 전체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 희년 정치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지대라는 건 뭐냐면 뭡니까? 연간 임대 가치입니다. 땅에 대한 연간 임대 가치인데 그걸 100%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세금으로 해서 세금을 깎아줄 것이냐. 지대 조세제는 그 거둔 만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나머지를 깎아주겠다는 게 지대 조세제입니다. 근데 지대 기본소득은 나머지 부가세나 소득세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한 200조 정도를 더 플러스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예정된 게 387조 원이에요. 그럼 합치면 뭐 대략 이렇게 보면 대략 500조는 되겠죠. 500조, 600조는 되겠죠. 이 600조 정도를 끌고 가겠다는 게 지대 기본소득 개념이라면 좀 이렇게 깎아서 끌고 가겠다는 게 지대 조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지대를 지금 누가 가져가고 있습니까? 누가? 땅 주인이 가져가고 있죠. 건물주들이 좀 가져가고 계시죠. 예. 전 누구 나쁜 놈 만들기 위해서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불균형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대동법 이전의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대동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대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의지와 결단의 문제입니다. 저는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개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헌법 개정을 하려면 몇 사람이 있어야 되냐? 국회의원 300명 중에 200명이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렇죠? 통일한국을 향한 대한민국 자본주의는 지대조세죠. 북한 공산주의는 토지공공임대제로. 토지공공임대제는 자 우리나라는 지금 토지가 사유제로 돼 있죠. 예, 사람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개인이, 법인이. 근데 북한은 국유죠. 그렇기 때문에 지대조세제를 바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화된 토지를 가지고 임대를 해주는 거죠. 그 임대료가 재정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게 토지공공임대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대를 환수한다는 면에는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지대 기본소득으로 통일을 완성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죠? 딴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죠. 정치를 포기하면요 여러분이 손해보십니다. 지금요 어떻게 하면 기존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면 환멸을 일으키게 하고 투표 안 하게 하고 청년들 투표 안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나오시면 됩니다. 어르신들 시간이 많으시거든요. 여러분 안 바쁘세요? 여러분 안 바빠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공부할 거 많고 할 거 많습니다. 근데 그걸 투표를 안 하게 하거나 정치에 환멸을 일으키게 하고 참여하지 않게 해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손해로 들어가요. 확실합니다.
신년 정치에 참여합시다. 할 수 있는 사람. 예, 저는 모든 사람이 더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크리스찬들 중에 난 진짜 정치를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도요 참여해서 저는 무당파입니다. 무당파. 저는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을 8년 동안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잠깐 찍어드리고 진짜 손가락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그 자를 수도 없고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럼 책임져야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무당파. 저만한 무당파들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자, 추천 드라마 어셈블리라는 드라마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셈블리라는 KBS 29자 드라마 저는 뭐 몇십 번을 봤어요. 징비로 있었죠. 유성룡 대감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던 역사저널 그날 57회 김효편이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은 아마 좋을 거고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 이제 경세재민 신대동법이라고 딱 치시면 경세재민 쉼표 신대동법입니다. 치시면 거기에 제가 동영상을 다 모아놨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거기 가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예, 여러 가지 대동법에 대한 웬만한 동영상들 제가 거기다 다 모아놨어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다면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책은 못 써놨는데 대동법이라는 책도 실제로 있고요. 아까 이정철 연구원이 쓰신 또 하나는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노니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역사에 관심 있고 정치에 관심 있고 경제에 관심, 경세, 재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